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유홍준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네. 유홍준 지금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장이죠. 그다음에 허민 국가유산청장, 그다음에 김경민 서울도시계획과 교수, 그다음에 우리의 김민석 총리 이분들이 종묘 앞을 갔어요. 그래갖고 야 지금 이 아름다운 종묘 앞에 오세훈이가 그 저 엄청나게 높은 40m가 넘는 건물을 세운다고 하는데 여기 정말 기가 턱 막혀서 되겠습니까? 라고 기가 지금 눌려서. 기가 눌린다. 이분들 되게 진짜 풍수지리 좋아하시는 것 같아. 기가 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입법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 지금 이런 공감대를 지금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싸늘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광화문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이 사람들이 계속 집권해가지고 그 좌파들이 했으면요. 지금보다 20년은 후퇴해 있을 겁니다. 광화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습이 다 그럴 겁니다. 청계천유가 어떻게 그렇죠. 청계천 됐을까요? 없죠. 네. 경부고속도로도 없고요. 네. 저는 그 도시계획과 디자인에 좀 관심 많아요. 네. 저는 이제 서울 특히 이제 그 도심은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걸어서 다녀봤는데 네네. 또 제가 30년 다닌 직장이 바로 이 서울 도심이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안 가본 곳이 종묘였어요. 종묘는 서울 시민 중에 안 가본 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궁금해서 종묘를 휴일날 한번 가봤어요. 네. 혼자서. 네. 근데 이게 무슨 여긴 출입 금지 구역인가 싶을 정도로 종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썰렁하죠. 예. 갔는데 그날도 휴일인데도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그 세운상가 거기까지 이제 제가 다 둘러봤는데 네. 첫 번째 놀란 것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종묘. 이렇게 크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나? 여기 누가 지금 우리 그 시민들 중에 아는 거지? 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이제 그 세운상가 거기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다시 세운이라고 네. 해놔가지고 한데 거기가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대낮인데도 혼자 가기가 좀 무서울 정도예요. 완전히 그냥 슬럼화돼 있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우리 이 멋진 서울의 한복판에 이런 데가 이렇게 길게 남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네. 저는 종묘를 정말 사랑하고 이거가 가치가 재개발되면은 서울의 도심의 가치는 2배 이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종묘의 서쪽 그 담장길 있잖아요. 거기가 서술락길이에요. 네, 서술락. 네, 네. 거기 서술락길. 이미 젊은이들이 이제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난립니다 거기. 그다음에 좀 가면은 익선동이고. 그러니까 점점 더 여기 이제 핫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냥 섬으로 남아 있는 곳이 종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개발이 되면요. 여기까지 이제 그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드나들게 되면은 서울 도심 전체 가치가 2배 상승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외딴 섬으로 떨어뜨려 놓을 것이 아니라 한참 들어가요. 그게 종로에서도 그 종묘까지 들어가려면 한참 들어가고 거기는 되게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운상가를 녹지축 그다음에 고층 네. 빌딩들로 개발해서 핫한 곳이 되게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종묘로 연결되게 해야 돼요. 네. 종묘가 왜 있는 거예요? 그 유네스코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종묘에 그늘이 진다예요. 높은 빌딩을 지으면. 안 가봐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네, 안 가봐서 그런 말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선시대의 왕조의 유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현재 사는 분들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대가 어떻게 돼 있냐면 광화문에서 저는 버스 타고 다니길 좋아하는데 경동시장까지 버스를 타고 다녀보잖아요. 70년대 80년대 종로는 어땠습니까? 서울의 제1 상업지구였어요. 그렇죠. 지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기금속 있던 데도 다 철수하고요. 거의 땡처리 업체와 야채 가게 그다음에 보령약국 뭐 그냥 이 계열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젊은 층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고 다 이제 저를 포함한 저의 선배 세대 분들이 그냥 소소하게 쓰는 그런 상권만 있지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결국 중요한 포스트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저 세운상가 거기를 그 뒤쪽을 가보시면은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보면은 정말 이상한 위에 그냥 방수포 같은 거 접어놓은 데도 맞아요. 너무 많고 이게 지금 서울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오로지 그 위에 고층 건물을 지으면 그늘이 생긴다?
무슨 플라톤입니까? 종묘가 플라톤인가요? 그늘이 생긴다? 저는 오세훈 네. 시장이 참 똑똑하다. 네. 지방선거 4개월 앞두고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은 51대 49에 제대로 된 의제를 던져가지고 이 모든 언론과 사실 서울시는 지자체잖아요. 네. 지자체 뉴스가 중앙 뉴스까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똑똑하고 기민하게 지금 의제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쪽으로는 전통을 지키자, 한쪽으로는 현대와 전통을 조화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오답이 아니거든요. 네. 각자의 의견인데 맞습니다. 그 의견을 이렇게 공론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 막 김민석 총리부터 이 정부가 오세훈 시장을 어떻게 지금 입법까지 시도해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그쵸, 그 그쵸. 자체가 오세훈 시장을 오히려 좀 부양시켜주는 꼴이기 때문에 되게 지능적으로 잘 던졌다는 생각이 전 들고요. 이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때 63빌딩 롯데타워를 반대했었던 것도 민주당이었었고 맞아요. 청계천 광장, 청계천로를 조성하겠다는 걸 반대했던 것도 민주당이었었고 또 세빛둥둥섬 그때 막 뭐 난리다 망할 네. 거다라고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부터 망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다 잘 되거든요. 네. 이게 오히려 이 의제를 계속해서 민주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오세훈 시장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들 그때 반대했잖아. 결과를 지금 봐. 국민들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거 답습할 거야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모르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막 등재가 박탈된다? 그럼 본인의 정치 생명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돌다리 두드려보고 갈 거라는 사람일 거는 좀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무상급식 때문에 국민투표라고 그 주민투표라고 하는 그 과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조심 한 발 한 발씩 건널 거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되게 띄엄띄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좌파는 공공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묘에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가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종묘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을 먹어야 되는데 오세훈이 방해가 되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이거든요. 런던의 런던 타워 같은 그야말로 진짜 세계 문화유산 네. 그 옆에 고층 건물들 다 들어서 있고 개발돼 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길만 건너면 앞에 마천루입니다. 아, 당연하죠. 센트럴파크에서 마천루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공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높여주는 거죠.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종묘는 사실 이제 정전에서 종묘 정문에서도 180m나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세운 재개발 구역은 종묘 정전은 한참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미 고층 빌딩이 보인대요. 의지로 쪽에 고층 빌딩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전이 이렇게 약간 서쪽으로 꺾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세운 지구 쪽은 아예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서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막론하고 해서 세계적으로 이 한국의 위상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몇백 년 전 조선의 가치를 계속 강요를 하면서 몇백 년 전 조선의 풍경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강요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 조선 시대 풍수지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정전이 있는 데는 뭐가 없어야 되고 그걸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밀도 도시에서? 그러니까 타지마할 그렇게 굉장히 그 어느 분이 좋아하셨던 타지마할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진짜 허허벌판 공터에 그거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주변에 고층 빌딩 짓지 말라 뭐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 서울 안 도심에 지니까. 한복판에 있는데 예. 거기에 주변에 고층 빌딩 짓지 말라고 하면 네. 아이고 런던은 그럼 왜 지었냐고요. 다 그러니까. 세계 유산들인데. 예. 그리고 이거 지으면은 저는 100% 확신하는 게 지으면 이건 종묘를 훨씬 더 재발견하고 가치를 훨씬 더 높이는 그런 일이 될 당연합니다. 겁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은 고궁을 자주 가보면 저는 뭐 덕수궁이나 경복궁을 자주 가는 편인데 덕수궁 안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덕수궁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보다 덕수궁 안에서 보면 저 플라자 호텔도 보이고 뭐 어디도 보이고 쫙 보이는데 그 안팎의 대비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고색 창연한 공간이 예, 만들어졌던 시절하고 지금 저렇게 여러 빌딩들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지나다니 그 풍경을 보면 야 이 극적인 대비가 주는 이 발전이라는 느낌 아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아니 그리고 윤 네. 정부 때 청와대 옮길 때 무슨 뭐 백재관 씨인가 풍수지리 그분한테 의견 참고해가지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많이 비판했었던 게 민주당인데 네. 이제는 총리가 나서가지고 기가 눌린다라는 맞아요. 말을 해요. 누가 봐도 풍수지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저렇게 세워놓으면 아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기가 눌리니까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대한민국 총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는 지금 기가 눌린다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유영준 씨도 또 그 저 청문회에 나와서 그 얘기 저 국감에 나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저 터가 안 좋다고 저 좀 어디입니까? 청와대 터가 안 좋아서 길 흉지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좀 그래서 지금 일관되게 하든가. 대통령 관절을 글로 가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니 윤석열 정부 무속 정부라고 그러면서 이분들 하는 얘기는 정말 무속 총리네 그러면. 네, 무속 총리, 무속 박물관장. 저는 그리고 문화부 장관도 굉장히 골 때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 얘기를 발표를 하고 나니까 바로 이걸 막겠다라고 나왔는데 문화부 장관이 지금 시민단체 대표입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네. 왔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네. 보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을 아는데 왜냐하면 회사 선배기 때문에 예. 아하. 네, 아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저 선배가 종묘 이번에 처음 가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 처음 했고, 둘째는 본인의 판단으로 저렇게 했을까? 네. 문체부 장관이 그 다음 날 바로 득달같이 달려가더니 그렇습니다.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표현을 쓰는 거 보고, 네. 누군가의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음.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일종의 동원 체제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드는데 왜냐하면 아주 뭐 일목요연하게 지금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시민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고학회, 한국 고고학회 등 그 학술 단체 음흠. 벌써 30곳이 이제 그 항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진짜로 근데 이 안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판결이 네. 나와서 이제 된 네.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정부와 총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단체들에서 이렇게 낸다 하는 게 어쩌면 뭔가 이 정치적인 뭐 이분들이야 진짜로 이제 종묘를 걱정을 하시니까 전통에 또 워낙 집중을 하는 이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어떤 정치적 동원 체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이제 좀 드는 거죠. 반기업 재벌 총수 네. 해체, 기업 CEO 총수들 물러나라 이런 사람들 특검하자 구속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 시장이었었고, 네. 근데 시장 집권하자마자 두산한테 이 병원 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바꿔줘가지고 수천억의 이익을 안겨준 것도 이재명 시장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표면적인 주장과 말 그대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축적된 역사에서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반대하지만 내가 집권하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네. 라고 하는 이 국민적 어떤 진리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국은 요 논쟁 종묘 논쟁은 종묘를 포함한 서울시를 내가 먹어버리겠다 그렇죠. 하는 이제 지방선거 이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종묘 사업 내가 집권해서 내가 할래. 네. 너 때는 하지 마.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는 전통을 내세울 거야. 네. 라고 하는 속내가 뻔히 좀 나중에도 보여요. 안 해요. 나중에도 안 해요. 무능하고요. 맞아요. 개발에는 무능하고 관심도 네. 없고요. 내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네. 하지 않습니다. 이 좌파는. 그 진짜로 이게 정말 저는 민주당이 참 희한한 게 서울에서도 강남의 그 편중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면 강북을 잘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식의 강북 발전안의 최고점은 뭐냐면 숭인동이에요. 그 숭인동에 이제 봉제골목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끔 갑니다. 왜냐하면 숭인동 그쪽을 얼마나 박원순 시장이 그때 애정을 많이 쏟았냐면 정말 여러 차례 갔었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그 청계 피복 노조에 속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집으로 살고 있던 그런 동네예요. 산동네. 근데 이제 여기를 과거에 이제 재개발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다 막아버리고 이제 뭐 동네를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회 기반 시설이 전혀 정비가 안 돼 있고 아직도 굉장히 고바우예요. 고바우고 눈 오는 날 미끄러집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뭘 해놨냐면은 그 열선만 깔았어요. 네. 열선만 깔았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눈 오는 날 열선을 깔아도 이 산등성이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쉽지 않죠. 그 환경을 개발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어떤 동네가 됐냐면 카페가 몇 개 생겼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옷 잘 입은 친구들이 카메라 메고 카페 들려서 차 한 잔 카페. 마시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와 여기 옛날 같아 하면서 사진 찍어요. 가난을 전시하는 거 외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하. 네, 저는 그래서 정말로 민주당이 이제 가난을 핸들링하는 문제에 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보수가 그래서 정말 강북 개발에 오히려 보수당이 투자해야 된다. 예 마스터 플랜을 내세우고 강북을 이렇게 발전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찬 미래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멘. 왜? 지루했으니까? 이렇게 또 엄청난 기조와 비전이 나왔네요. 네. 아니요. 정말 보수당은 강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이제 강북과 비슷한 구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단체장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네.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힘이 일이죠. 있어요. 네. 그리고 관심이 그리고 서울시장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어쨌건 그 지역 정치인들이 제일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위로 이제 상향식으로 올라가야지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여기 강북도 그렇고 구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세월 동안에 단체장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인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그걸 개발하면 나한테 정치적으로 불리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핸들링하는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가난을 핸들링하는 방법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게 네. 나한테 이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진짜 보수당에서도 어떻게 강북 지역이나 이런 소외된 지역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이번에 이런 포스트를 딱 놨잖아요. 저 세운상가 쪽을 네, 개발을 하는. 네. 저는 이제는 요거에 맞춰서 구청장이 보수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저는 그 마스터 플랜들이 각 지역의 마스터 플랜들이 같이 동시에 좀 나와줘서 자 우리가 꿈꾸는 그 서울은 이렇습니다라는 그림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 처음에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보수 정당의 네. 이 주장에 대해서 많은 그 호남 국민들이 환영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강북 국민들도 그걸 되게 네.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 인지 범위를 벗어나면 네, 이 피슈주의와 같은 갈등이 아니라 뭔가 강북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갈증과 어떤 이런 목마름을 네, 분명히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계속 찍어주는 사람만 찍다 보니까 민주당의 텃밭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호남처럼 정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 해답과 대안을 사실 보수 정당이 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준석 의원도 원래 노원구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비전을 좀 보여줬었어요? 열심히 보여주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오세훈 네. 시장의 시정에서 네, 이렇게 다른 지역들도 조금씩 그럼요. 발전하고 맞습니다. 있고 신통기획부터 달라진 것이 시작해서 분명한 네. 한강버스도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박원순 등등의 이제 좌파 시절에는 그게 다 멈춰 있거나 거꾸로 이제 역행하거나 이제 네. 그렇게 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상동 차량 기지라든지 그때 당시 이준석 대표가 하고자 했었던 비전과 기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들 되게 아쉬워하실 거예요. 그걸 보수 정당이 어쨌든 여러 분파로 지금 갈려져 있지만 네. 이런 것들 잘 이어져 가고 맞아요. 이 민주당보다 진보 세력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진일보된 이런 정책들 많이 내보내면 다음 총선이나 재선에서는 면목적으로 이렇게 보수 정당을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뭐 민주당 오래 찍어줘봤자 그냥 푼돈이나 나눠줄 뿐이지 우리 지역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더라. 이걸 맞아요. 이제 느끼시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두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또 이렇게 후배들을 또 조지면서. 저는 그 마지막으로 네, 이 논쟁이 불붙었을 때 네, 언론인들도 그렇고 네. 종묘 한번 가보셔라 꼭 맞아요. 권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가보고서 한번 판단하셔라. 네. 좀 썰렁하지 않아요? 저는 종묘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적막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묘라는 것 자체가 그 정말 우리나라 유교 지배 구조의 최정점에 이제 그 조형미를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종묘를 별로 그렇게 애정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그 우리가 덕수궁이나 경복궁이 맞습니다. 왕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네.
풍광이나 그 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름답기 때문에 네. 그게 우리의 유산이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저도 종묘도 네. 그렇게 개발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시민들이 맞습니다. 오가고 외국인들도 오가고 맞습니다. 그럴 때 이게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충분히 자산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고층 빌딩도 있고 그래야지. 당연하죠. 어서와 한국이 처음이지에 나오는 외국인들이 다 서울에 와서 놀라는 게 그거예요. 아 이렇게 멋진 궁궐 옛날 궁궐이 있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고층 빌딩이 있고 그럼요. 이런 거 처음 봤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아니 문화유산 많은 곳은 저 아프리카 가면은 그냥 옛날 원시 자연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이 그거를 뭐 그렇게 감탄합니까? 진짜 자연은 문명과 어우러질 때, 과거는 미래와 어우러질 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장단컨대 네. 이 김민석 국무총리 있잖아요. 네. 앞으로 종묘 안 갑니다. 근 10년 안에 안 가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좋으셨으면 기강일이 빠져서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강 선배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생하고